코난과 하이바라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포르쉐 356A라는 차를 보고 멈춰서는데 이 차를 말할 것 같으면 50년이나 된 구식 자동차로서 TV나 책에서만 본 적이 있다며 이런 차를 실제로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신기해하는 코난. 그런데 하이바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검은 조직에 진도 이 차를 몰고 다닌다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급하게 박사님께 전화를 걸어 그의 인성을 보여주며 와달라 하죠.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빨리요. 코난이 부탁한 물건을 금세 가지고 나타나는 박사님. 옛날 차는 이렇게 하면 쉽게 열린다며 옷걸이로 창문 틈을 몇 번 쑤시더니 차문을 열고 발신기와 도청기를 설치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그의 과거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도 아마 하와이에서 배웠을 겁니다. 하이바라는 아직 지네 차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코난에게 말하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진과 워커가 서서히 차를 향해 걸어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길을 걷길래 초록불인 줄 알았는데 모든 차를 멈춰 세우며 도라이급 카리스마를 선보이는 진. 그는 차 앞에 있는 발자국을 보고 왜 이렇게 발자국이 많은지 의구심을 품는데 워커는 형님 차는 보기 힘든 차라 사람들이 신기해 구경했을 거라 말해주죠. 이 말이 싫지는 않은가 봅니다. 스릴을 즐기는 코난은 오랜만에 진과의 만남에 설레어하고 설치한 도청기와 발신기를 이용해 미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도청기로 들려오는 전화소리. 목표물은 18시 정각에 하이드시티 호텔에 나타날 테니까. 하이드시티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모양입니다. 전화 상대가 피스코라는 암호명을 가진 인물인 것까지 알아내죠. 그렇게 전화를 끄는 치는 차 안을 살피다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머리카락을 본 치는 차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피는데 금세 도청기와 발신기까지 발견하죠. 치는 쉐리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기뻐합니다. 네가 먼저 우리한테 접근해 올 줄은 몰랐는데. 피스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쉐리가 그쪽으로 향할 것 같으니 죽이든 살리든 얼굴은 보게 해달라 말하고 자신들도 추가로 설치된 발신기나 도청기가 있는지 확인한 뒤 합류하겠다 말하는데 한편 설치한 기기가 모두 파괴당하고 생각에 잠긴 코난. 그런 코난을 보며 하이바라는 이 일에서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호텔로가 암살하려는 사람을 구하고 자신들을 잡게 만든 약인 아포톡신 4869를 빼내오겠다 말하죠. 진이 전화로 그 독약을 써도 된다고 말했는데 뭐 필요하다면 그 약을 써도 상관없어. 그 말은 즉슨 피스코라는 인물이 그 약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진이 말한 하이드시티 호텔 파티장으로 간 코난. 코난은 혹시나 검은 조직이 하이바라를 알아볼 수 있으니 그녀에게 차에 있으라 말하지만 하이바라는 자신도 가겠다며 따라오고 따라가면서 얼마 전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코난에게 들려줍니다. 학교 앞에서 진이 하이바라를 찾아와 코난과 아이들을 순서대로 죽이는 꿈을 꿨다 하죠. 그러자 김종국 뺨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로맨티스트 코난.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는다 말이죠. 여튼 이 파티장은 거장 작가의 추모회였고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곳이었습니다. 하이바라는 피스코가 노리는 사람을 찾았는지 물어보는데 이미 알아냈다고 하는 코난. 진이 전화를 할 때 당장이라도 경찰에 잡혀갈 것 같은 사람이라 말했는데 그런 인물은 지금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국회의원 구중선밖에 없다 하죠. 요즘 뇌물수수 혐의로 신문 1면에 나오는 정치가인데 그 돈의 출처가 조직과 엮여 있어 그가 체포되기 전에 입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경찰들이 그 정치가에게 접근하는데 코난이 목소리를 변조해 누군가 정치가 구중선 씨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다 신고했다 하죠. 코난은 이제 경찰도 왔겠다. 피스코 내 녀석이 이젠 뭘 어떻게 할 거냐 시 눕는데 바로 죽여버립니다. 추모 영상을 틀기 위해 불이 잠시 꺼졌고 얼마 있지 않아 총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곧바로 불을 켰지만 정치가가 샹들리에에 깔려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시 눕던 코난을 비웃듯 그의 앞에서 바로 암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이 켜진과 동시에 코난의 얼굴에 의문의 보라색 손수건도 떨어지죠. 경찰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알리바이를 묻는데 모두가 수상한 인물은 보지 못했다 합니다. 한 인물은 이건 그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냐 주장하죠.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미리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사보다는 누군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초점에 맞추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태평함을 보여주던 한 인물이 단단한 걸 씹더니 화를 내며 바닥에 뱉어버리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수고하는 코난. 감쪽 같죠? 음식 안에 들어있던 건 샹들리에의 조각 파편. 코난은 이게 왜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하는데 하이바라는 코난의 손을 잡더니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단서도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범인을 찾을 수 없으니 돌아가자 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단서가 하나 더 있다 말하죠. 그건 바로 불이 켜지면서 자신의 얼굴에 떨어진 보라색 손수건. 이 손수건은 추모식에 나눠준 기념품인데 같은 색깔이 아닌 7개 무지개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명 인사들에게만 나눠줬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면 용의선상의 인물을 줄일 수 있다 말하죠. 그 둘은 손수건을 나눠준 부스로 가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말하며 나가려는데 문을 연 순간 밖에 있는 기자들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쪽으로 쏠리죠. 이때 피스코로 추정되는 인물이 코난과 하이바라를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쉘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검색해 보는데 한편 코난은 데스크로가 보라색 손수건을 받은 7명의 인물을 알아내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회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경찰들은 결국 이 사건을 사고사라 판단하고 행사장 안에 사람들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인파가 몰려버리고 코난은 하이바라를 놓치고 말죠. 하이바라는 그런 코난을 발견하고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하이바라를 납치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이바라가 눈을 뜨는데 코난은 자신이 씌워준 안경을 통해 하이바라와 연락이 이루어지죠. 하이바라는 행사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절시켰고 지금은 술창고 같은 곳에 갇혀있다 말합니다. 코난은 그 인물이 피스코라 판단,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야 한다 말하는데 하이바라는 갑자기 약 성분에 대해 코난에게 디테일하게 말해주죠. 코난은 그런 말을 그곳에서 탈출한 다음에나 하라 하지만 하이바라는 자신이 작아진 것도 들켰고 탈출한다 해도 쫓기는 신세가 될 거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의아한 점은 피스코가 하이바라를 묶어놓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방에 살려둔 채로 가둬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코난이 시니치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보라색 손수건을 받았던 7인 중 범인이 있으며 그들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 경찰에게 부탁했고 피스코는 이러한 사정으로 급하게 하이바라만 가두고 다시 돌아갔을 거라 말하죠. 그리고 지금은 경찰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을 못했을 것이고 아직 하이바라가 작아진 건 납치한 피스코라는 인물밖에 모를 거라 판단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하이바라가 작아졌다고 말을 못한 상태이고 연락을 취하기 전 잡는다면 하이바라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코난은 자신이 범인을 밝혀낼 동안 갇혀있는 곳에서 탈출할 수 있겠냐 묻는데 밖으로 탈출할 곳은 벽난로를 통한 굴뚝밖에 없는 것 같다 말하는 하이바라. 그런 하이바라에게 그 굴뚝으로 기어 올라와봐. 그런 그 굴뚝을 기어 올라가 탈출하라는 코난. 당연히 무리라 말합니다. 성인이면 모를까 이 작은 몸으론 벽과 벽 사이에 팔도 안 닿는다 말하죠. 이때 술창고에 갇혀있다는 말이 떠오른 코난은 지난날 핫토리가 가져다준 문제의 술과 같은 술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신이 그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커졌던 것을 생각해낸 거죠. 하이바라는 그 술이 있겠어? 하고 찾아보는데 있습니다. 찬바닥에 누워 감기 기운도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다며 잘됐다 말하는 코난의 인성. 그도 그럴 것이 그 술의 효과는 감기에 걸려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죠. 자신이 커졌던 것처럼 하이바라를 커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술을 먹고 몸이 더 안 좋아진 하이바라는 그 방에 있던 조직의 컴퓨터를 발견하고 약의 정보를 빼내 디스켓에 저장하는데 이때 차 안에 있는 코난 앞에 진과 워커가 등장하죠. 코난은 연락을 취할 수 없었을 텐데 온 그 둘을 보고 조직의 컴퓨터에 위치 추적기가 있는 것 같다며 다급히 하이바라에게 서둘러 도망가라 말해주는데 정명, 왜 그래? 하이바라는 어째서인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과 워커는 하이바라가 갇혀있는 술창고 문을 여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둘은 방을 천천히 살펴보곤 다시 나가죠. 하이바라는 그들이 오는 동안 술로 인해 몸이 커졌고 굴뚝을 타고 올라가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옥상에 올라와 코난에게 연락을 하는데 박사님이 코난은 몇 가지의 단서들을 발견해 범인을 알아냈고 피스코를 잡기 위해 호텔 안으로 갔다 설명해주죠. 옥상에 올라간 하이바라는 더 이상 힘이 없다며 코난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어깨에 총알이 관통합니다. 세상에 떠난 줄 알았던 진이 등장하죠. 벽난로 옆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거친 숨소리를 듣고 올라왔다 합니다. 차에서도 그렇고 연속해서 머리카락에 문제가 되네요. 한편 코난은 별관이 지금 창고로 쓰인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별관 옥상으로 달려가는데 진을 발견하고 그에게 마취총을 맞추곤 음성 변조기를 통해 하이바라에게 굴뚝 아래로 내려가라 말하죠. 굴뚝 안으로 숨어!
마치 총에 맞은 진은 자신의 팔에 총을 쏴 잠이 오는 걸 막습니다. 굴뚝 밑으로 떨어진 하이바라는 다시 몸이 작아지고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어렸을 적 자신을 봤다 하는 남자. 너희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지만 조직의 명령이라며 원망하지 말라 하고 하이바라에게 총을 겨누는데 그만하시죠, 김 회장님. 신이치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말하며 나타나는 코난. 그리곤 자신이 어떻게 피스코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들려줍니다. 피스코는 불이 꺼지기 전 샨들리에에 미리 발라둔 현관 물질을 향해 소음기가 달린 총을 쐈던 거였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총을 쏘면 불꽃이 보이기 때문에 보라색 손수건으로 덮어놨던 거죠.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은 스스로 샨들리에 밑으로 온 걸까요? 그건 체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검은 조직이 빠져나갈 기회를 줄 테니 불이 꺼지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피스코는 코난의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총을 쏘며 다가갔는데 그곳엔 스피커만 놓여져 있었죠. 게다가 그 상자 안에는 도수 높은 술이 들어있었고 총질을 해대며 오는 바람에 술병이 깨져 있었으며 피스코는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담뱃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기에 이르고 경보기가 울리며 피스코는 당황하죠. 그 틈을 이용해 코난과 하이바라는 무사히 빠져나가고 이를 알 리 없는 피스코는 그 둘을 찾기 위해 굴뚝으로 다가가는데 굴뚝에선 산타가 나오는 게 국룰이거늘 진이 피스코 머리에 총을 겨누며 등장합니다. 행사장에서 피스코가 총을 쐈었을 때 어떤 기자 한 명이 그 모습을 찍었고 이를 알아차린 조직이 그를 죽이라 명령했다 하죠. 같은 시각 코난도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스코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하이바라가 두고 온 안경을 통해 그 상황을 듣고 있었던 거죠. 이로써 검은 조직은 하이바라가 작아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하이바라는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걸 들킨 이상 떠나겠다 말하는데 코난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곳에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하죠. 그 이유는 오늘 사건으로 봤을 때 어째서인진 모르겠지만 진은 하이바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하이바라의 심리를 꿰뚫어 볼 테죠. 그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코난이 예상한 대로 쉐리는 이 마을에 더 이상 없을 거라 말하는 진. 그렇게 검은 조직이 떠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진과 하이바라의 만남 편이었습니다.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